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토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성, 흑토차스네요. 영어로는 세턴이라고 읽습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성은 지구 여기에 있고 토성, 이 정도에 있네요. 좀 간격이 떨어지죠. 수금지, 화, 목, 토니까요. 사이에 화성, 목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좀 다른 별이랑 틀리게 띠가 있죠. 이런 고리가. 비행 접시처럼. 그래서 토성을 비행 접시로 어렸을 때 많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토성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려면 먼저 앞서 제일 처음 최초의 신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합궁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 얘기는 앞서 했었는데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땅의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제일 처음에 최초로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많은 그 거인 아들들을 낳죠. 그 중에는 오키아노스도 있고 크로노스도 있고 아틀라스도 있고 여러 여신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타이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형아였습니다. 아빠가 막 술 먹고 해와서 그런지. 그래서 그 중에는 막 이렇게 머리가 50개, 팔 100개 달린 그 헤카톤 케이레스도 있었고 또 사이클롭스라고 해서 막 눈 하나인 이런 삼형제도 낳습니다. 이 아빠는 이게 너무 이제 여기 보면 아빠 우라노스 모습인데 너무 끔찍해 하면서 이제 이들을 그 타르타로스라는 그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자식인데 되게 안타깝죠. 배 아파서 낳은 아들들인데 말입니다. 이 엄마가 이제 그래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 해서 철로 만든 낫을 딱 준비를 해와서 아들 중에 이제 크로노스한테 맡깁니다. 크로노스 이 좀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해줘 해갖고 그 우라노스가 잠자고 있을 때 이 아들 크로노스가 아빠 꼬추를 잘라서 그래서 쫓아내 버립니다. 쫓아낸 아빠가 여기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로 이렇게 보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빠 앞에 바로 토성이 있네요. 여기 토성이 크로노스이고 세턴이고 같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먼저 크로노스를 일단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빠는 사라졌으니까 크로노스랑 자기 형제들이 다 거인이라고 그랬죠. 티탄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크로노스도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누이 레아랑 같이 커플이 됩니다. 잠자리 하니까 당연히 아기들이 나오겠죠.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아빠 우라노스를 거세시킬 때 아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두고 봐.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기가 낳자마자 레한테 자식 줘봐봐. 낳은 애. 이 자식을 갖다가 그냥 꿀꺼덕 한 입에 자기 뱃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어차피 이들은 신이어서 불멸이긴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자신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들을 다 이제 이렇게 잡아먹은 거죠. 그런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가이아처럼 그 레아도 되게 마음이 속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엄마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엄마 좋은 대로 작전을 하나 짜는데 이 가이아가 어떻게 하냐면 새로 태어난 자식을 이번에는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돌을 대신 가져가서 여기다가 돌을 딱 놔두고 그 다음에 그 포대기로 덮어서 아빠한테 줍니다. 아빠는 또 꿀꺽. 근데 이게 돌이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 하나의 아기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기가 바로 누구?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금세 자라나서 이제 아빠랑 대적할 만큼 튼튼해진 다음에 엄마랑 작전을 짜고 이제 아빠를 몰아냅니다. 마치 크로노스가 우라노스한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요때도 이제 그 레아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가이아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아빠한테 무엇이든 다 토하게 해버리는 그 설사약을 먹게 합니다. 크로노스가 그 약을 술에 담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크로노스가 우웩우웩 하면서 거꾸로 여지껏 먹었던 아기들을 뱉어냅니다. 그 중에는 포세이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데스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자식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형제 누이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팀을 먹게 되죠.
아빠랑은 이제 대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이제 가운데 제우스고 제우스의 형제들이 쫙 모인 겁니다. 여기는 아빠 크로노스가 있어요. 좀 너무 젊게 그려졌네요. 그리고 아빠 편들이 누구겠습니까? 삼촌 고모들이겠죠. 그래서 아빠는 아빠 편들끼리 이렇게 팀을 짜갖고 티탄이랑 제우스파랑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삼촌 고모랑 싸우는 거예요. 가족 간의 싸움이 항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 싸움이 일어난 걸 갖다가 그리스에서는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티탄들과 싸웠다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하늘에 있는 게 제우스파겠죠. 조금 좀 몸집은 작지만 거인들인 티탄들을 오히려 이겨버립니다. 뭐 이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티탄 중에 힘이 센 무시무시한 헤카톤 케이레스랑 그 저쪽 그 괴물들 있잖아요. 그쪽이 얘네들이 여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쪽 그 제우스 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긴 게 이제 티타노마키아인데 요거의 모티브를 받은 게 이제 진격의 거인입니다. 거기도 보면 거신병 해갖고 큰 거인 병사 나오고 인간들이 대적하는 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우스파인 거고 여기 거인이 티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가 올림포스 제우스파가 이기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올림포스에 모였기 때문에 올림포스파라고 이제 풀게요. 이 올림포스 가디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인 크로노스는 당신도 나가 하고 예,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또 아빠처럼 우주로 도망가게 되죠. 아빠가 토끼는 거기서 토성이 됐다고나 할까요? 뭐 이렇게 외우면 편하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토성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 바로 앞에서 똑같은 수모를 겪으면서 지구랑 멀리 그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는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왜 크로노스를 여기다 크로노스라고 안 하고 세턴이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크로노스는 그리스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금방 찌그러졌죠. 그리고 로마가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 그리스 신화가 전승이 되는데 여기서 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네 언어로. 그게 바로 사투르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투르누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세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턴이라는 토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토성에는 이렇게 고리띠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뭐 그림으로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비행 접시고 비슷하게 하느라고. 근데 예전에 직접 강원도 영월 별마로 천문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봤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 거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 보고도 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애들한테 이제 학습시키려고 애들 어릴 때 갔던 건데 진짜로 망원경에 봤더니 이런 고리가 있더라고요. 와,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보고요. 아주 동그랗게 조그만 점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 고리가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나이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크로노스는 저 멀리로 가면서 나이테 같은 시간의 고리, 시간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시간의 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로노스, 크론자가 들어가면 시간의 어원이 됩니다. 그 시계 브랜드 유명한 것이 크로노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그리스에서 모티브를 딴 겁니다. 또는 게임에도 크로니클스 있잖아요. 뭐 요거 연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뭐 서술하는 방식을 연대기라고 하죠. 예, 크로니클 하면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성 질환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Chronic disease라고 합니다. Chronic에서 크롬도 크로노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시간을 상징하는 신이 돼버리고요. 시간의 신이 됩니다. 추가로 조금 어원 보너스로 더 해볼게요. 앞서 티탄이 나왔습니다. 근데 티탄을 사람들은 타이탄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요거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요거는 그리스 표현입니다. 타이탄 하면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예전에 고전 영화에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첫 번째 걸작이 저 터미네이터가 더 걸작이었을까요? 뭐 여튼 둘 다 걸작인데 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이 타이타닉이 배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배 이름. 네. 거의 1912년에 이제 영국에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그 미국까지 간 배인데, 근데 미국 세계 최초니까 제일 빨리 가려고 유람선에서 엄청 속도를 냈습니다. 이 배 거의 1,0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북유럽 중단에서 거대한 빙하를 만나가지고, 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빙하가 워낙 단단하니까 해서 좌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죽어요. 몇 명 빼고. 네. 그 거대한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이 티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거 차용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아에서 첫 번째 트럭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트럭의 이름을 타이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1.25톤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타이탄뿐만이 아니라 전보라는 말까지 붙여서 전보 타이탄 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타이탄은 원자 기호에도 붙는데 22번 티타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티타늄이 티탄에서 나온 거죠. 요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이거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조금 좀 그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경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입니다. 제일 비싼 자산 1호예요. 왜냐하면 그 180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야 됩니다. 근데 티타늄 자전거는 정말 가볍거든요. 보통 이제 철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자전거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철이 26번이거든요. 원자 번호가. 그리고 얘가 22번이잖아요. 훨씬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티타늄 자전거는 가벼운데 철보다 더 튼튼해요. 그래서 아주 뭐 중간에 이렇게 휘거나 뭐 하는 것도 없어서 자전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쌌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싸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타늄은 임플란트나 또는 관절의 뼈 대신 대용으로도 막 쓰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폰 15가 이 티타늄으로 만들었다, 튼튼하다 뭐 이런 걸로 광고도 했었죠. 이게 다 티탄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로써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